차트의 신 100만 원 매수 코인. 지금 100만 원이 있다면 매수할 코인은 어떤 걸까요? 매매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토미 전업투자TV 토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미입니다. 네, 요즘에 국제 정세가 참 불안합니다. 지금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지 혹은 서방 국가 편을 들지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중국이 약간 러시아 편을 들 것 같아가지고 또 미국이 어제 또 제재를 약간 경고를 줬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또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저희가 어떠한 또 트레이딩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지 또 간단한 이슈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주말 사이 있었던 이슈들 체크해보면서 비트코인 흐름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번 주에는 웹 3.0 코인들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처음으로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한 건데요. 관련해서 파일코인부터 시아코인, 또 스토리지, 어거, 비트토렌트까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말 사이 있었던 이슈들부터 체크해볼게요. 이더리움 관련해서 좀 호재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앵커님이 방금 또 가지고 와주신 주제인데 이더리움 2.0이라는 게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은 이 암호화폐 세계에서 2위, 시총 2위 가장 큰 코인이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또 NFT 그리고 디파이 등 이런 D앱 탈중앙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정말 압도적인 점유율을 또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확장을 하게 되면 또 성능 저하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네트워크 안에 있는 노드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그런 안 좋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2.0 버전을 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또 외신에 따르면 지난주에 캠프 이더리얼에서 컨센시스 CEO 조셉 루빈이 2.0이 약 2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분 증명 POS보다 POW가 요즘에 더 POW보다 이제 POS가 더 에너지 친환경적이라서 사람들이 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또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이 샤딩이라는 기술도 도입을 한다고 해요. 샤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블록체인 안에 분배되어 있는 데이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입이 되면은 또 훨씬 더 압도적으로 빠른 이런 처리 속도를 갖게 될 거라고 합니다. 기존의 이 이더리움 처리 속도보다 1000배에 가까운 14,000 TPS까지 달성할 수 있고 이거는 거의 신용카드 거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샤딩은 2023년에 업그레이드가 좀 확정이 될 거라고 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더리움이 가장 이제 알트코인 대장주라고 불리지만 사실 이더리움의 문제점으로 뽑혔던 어느 이 가스비라든지 처리 속도 이런 부분들이 이더리움 2.0으로 바뀌면서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작년 이 8월을 본다면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를 기점으로 해서 이더리움의 가격적인 정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번 2분기 때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서 많은 경제 제재를 받은 러시아가 이 암호화폐를 활용을 해서 불법적으로 우회적인 자금을 조달을 했다라는 루머가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미국 재무부 차관이 러시아가 이 제재 회피를 위해 암호화폐 활용을 한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은 그만큼의 많은 그 거래량이 나오지가 않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에 커버를 할 만한 그런 자금이 조달될 만큼의 양이 아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이 암호화폐를 활용, 제재를 효과적으로 회피하기에는 아직 관련 시장이 너무 발달되지 않은 점을 또 포인트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된 이런 우려를 어느 정도 일단락시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련해서 러시아 관련된 암호화폐 소식까지 체크해봤고요. 이번 주 또 비트코인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차트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입니다. 자, 지난번과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지난번 제가 목요일 나왔었죠. 한 3, 4일이 지났는데 그때 여기를 이렇게 상방 돌파를 해주고 지금 계속 고점과 저점을 조금씩 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 차트를 보실 줄 아는 분이라면 이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상승, 세기, 상승, 웨지가 보이죠? 임박해 보입니다. 지금 약간 하단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여기를 이탈하게 준다. 그럼 이탈해 준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또 하락세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 지금 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지지를 성공하면 다시 고점을 한 차례 더 높이로 갈 수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뭔가 액션을 취하기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하방 이탈이 나오고
하락세가 나온다. 그럼 밑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지 구간은 여기 이 파란색 추세선이 겹치고 있는 구간인 37.8K에서 38.2K 보고 있고요. 여기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면 또 당연히 또 하방 이탈이 나와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제가 보고 있는 단기 바닥 부근인 35.4K에서 35.7K 두 번째 지지 구간을 보고 있고요. 자, 마지노선 바닥인 여기를 또 이탈을 하게 된다. 여기가 지금 보시면 31,100불인데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조금 더 안 좋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또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지지 구간은 33.9K에서 33.9K에서 34.8K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위에 떨어지고 있는 이 파란색 추세선들 보이시죠?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는데 여기가 지금 근접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삼각수렴 이렇게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수렴 이탈 방향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 삼각수렴 상단은 지금 제가 43.4K에서 44K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상방 돌파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박스권 상단까지는 또 테스트를 하러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 제가 추가적으로 보고 있는 저항 구간은 44.4K에서 44.8K 그리고 46.7K에서 47.7K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삼각 수렴 관점에서 지지와 저항 라인 체크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코인들은 웹 3.0 관련된 코인입니다. 올 상반기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테마에 좀 관심을 가져볼까라고 했을 때 웹 3.0이 빠지지 않는 테마였는데요. 최근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처음으로 블록체인 스타트업 컨센서스에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상자산 관련된 기술에 투자를 한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다. 어떤 곳에 투자를 했을까라고 봤을 때 웹 3.0 관련된 기업이었습니다. 웹 3.0이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3세대 인터넷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2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그 수익이 콘텐츠 제공자 이용자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이 플랫폼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형태였는데 이 3세대 인터넷에선 이 콘텐츠를 만든 사람들, 제공자들에게 그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하는 가치 위에 이제는 소유의 가치가 더해진 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웹 3.0 관련해서 또 어떤 테마를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분산형 저장소다라는 답을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장소 코인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 인터넷에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지를 봤을 때 이 플랫폼들이 이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또 각자의 이 개인정보 측면에서 좀 취약점이 존재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 서버에 저장한다라는 게 굉장한 큰 리스크로 좀 인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분산형 스토리지를 사용한다면 각자 다른 위치의 노드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좀 안전하게 개인이 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뜨고 있는 코인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또 파일코인이 있는데요. 파일코인부터 차트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파일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4시간봉 차트고요. 해당 차트는 사토시 차트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오렌지 하락 추세선을 상방 돌파를 해줬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온 이후 눌림목이 나온 상황인데요. 크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 박스권 안에서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파란색 하락 채널 상방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를 먼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를 상방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이 위에까지는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있는 저항 구간은 463에서 473 사토시 그리고 493에서 503 사토시 보고 있고요.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 상방 돌파를 노려보시고 올라오면은 위에서 익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들어가셨는데 여기 밑에 저기 바닥인 416 사토시를 하방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좀 단기적으로 더 추가 하락세가 나올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손절 대응을 하신 다음에 더 밑에서 재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제가 보고 있는 지지 구간은 밑에 이 하락색이 상단 리테스트 구간인 393원에서 403원 그리고 여기 밑에 이 채널 하단 부근인 367원에서 377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가면 이 박스권 행보가 이 파란색 채널 상단에 맞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맺을지 아니면 뚫고 상방 도포를 해줄지 가장 먼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일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웹 3.0과 분산형 스토리지에 관련된 코인입니다. 코인원에는 원화 마켓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원화 마켓에 없고 이 BTC 마켓에 있기 때문에 사토시 차트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코인 어떤 건가요? 네, 비트토렌트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현재 차트는 비트토렌트 4시간 봉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후로 조금 차트가 이상해지죠. 여기가 1월 며칠 때부터 액면 분할을 해서 차트가 조금 약간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래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토렌트 4시간 봉인데 지금 이 검정색 하락 채널을 기준으로 위에서는 저항, 아래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계속 좀 지루한 횡보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 게 너무 지금 횡보가 스트레이트하게 나와가지고 상방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위에 있는 저항 구간, 이 채널 상단에 있는 저항 구간은 260에서 214 에서 저항을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여기 유닛이 좀 되게 웃긴 게 0.00 260원입니다. 그래서 잘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상방 돌파를 해주면은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전 매물대 바닥인 여기 보이시죠? 138에서 152 유닛 여기도 보고 있고요. 더 위에 죄송합니다. 308에서 322 볼 수 있고요. 더 위에 있는 저항권은 344에서 358인데 여기 크게 보시면 여기 파란색 하락 채널 보이시죠? 여기 상단을 또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가 되게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홀딩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위에 돌파가 되는지를 보고 나서 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떨어지면은 178원에서 192원 채널 하단 보고 있고요. 여기까지 지지를 해주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 밑 떨어지는 파동의 1대1 피보나치 확장 구간이 겹치는 자리인 138원에서 152원 지지 구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 이슈가 있은 다음으로부터 가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0.0023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워낙에 그동안 거래량이 안 나왔기도 했지만 한 틱당 가격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좀 큰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또 상승 돌파가 잘 나와주는지 지지라인 잘 받쳐주는지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코인 어떤 건가요? 네, 다음으로 살펴볼 코인은 시아코인입니다. 해당 차트는 시아코인 4시간 봉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거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꽤나 정직한 어센딩 트라이앵글인데요.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란 이렇게 삼각수렴을 하는데 고점은 계속 같은 데 있고 저점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센딩 트라이앵글은 좀 상방 돌파가 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건 좀 옛날 얘기고요. 요즘에는 막 그렇게 굳이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상방 돌파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돌파가 나온 다음에 이제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첫 번째로 보고 있는 지지구원은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하단 이 겹치는 자리인 70.8에서 11.1 원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 있는 지지 구간은 여기 밑에 떨어지고 있는 이 채널 상단 리테스트 지지 구간인 14.2에서 14.5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방 돌파가 나왔다고 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상방 돌파가 나오면은 위에 이 채널 상단이 겹치고 있는 구간인 13에서 13.3원 그리고 9.6에서 9.9원 이렇게 두 개의 저항 구간 보고 있습니다. 네, 시아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이제는 삼각수렴 이후에 그동안은 상방 돌파를 하는 차트 분석으로 좀 유행을 했었지만 지금은 또 다른 흐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코인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코인은 이 스토리지 코인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이 차트는 스토리지 4시간 봉 차트고요. 자, 아까 방금 봤던 코인과는 다르게 여기는 어센딩 트라이앵글이 아니라 조금 더 상방 채널이 조금 더 맞아 보이죠. 한번 여기서 돌파를 해주고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보다는 채널 관점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첫 번째로 보고 있는 지지 구간은 이 채널 하단 쪽이죠. 이 1180원에서 1240원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를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러면 전 바닥인 969원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으며 매수를 들어가기에 조금 더 괜찮은 자리는 전 저점을 이탈하고 밑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저항 지지 구간이 670에서 770원 보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이러한 전 하락세기 상단 그리고 채널 상단 등이 겹치는 자리이고요. 자,
상방 돌파가 나왔다. 이 하락 채널 상방 돌파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 위에 있는 저항 구간 1,560에서 1,640원에서 1차 익절 목표가 설정해 볼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1,780원에서 1,860원 이렇게 저항 구간 두 가지 보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조금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우려스럽긴 한데 중간에 이제 거래량이 좀 거래량이 나올 때 한번 또 더 유심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에서부터 느껴지시겠지만 분산형 스토리지 대표적인 코인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거래량이 잘 받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거래량이 나와준 이후로 다시 보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비트코인과 함께 알트코인 4가지 코인들 분석해 봤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 100만 원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코인을 좀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네, 100만 원이 있다면 매수를 해볼 코인은 지금 제가 차트상으로는 좀 비슷한데 그나마 좀 괜찮은 거는 저는 여기 파일 코인이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웨지 이미 상방 돌파가 나왔고 어느 정도 상단에서 리테스트 지지가 좀 비슷하게 나와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일 코인도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게 이 채널 이 파란색 하락 채널을 아직 상방 돌파를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전 바닥과 이 채널 상단이 겹치는 이 자리 있죠. 여기가 이제 441 사토시 정도 되는데 여기를 상방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좀 많은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규 자리를 찾고 계시는 분들은 성급하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여기를 돌파를 해준 다음에 들어가시던가 아니면 제가 언급드렸던 이 자리 밑에 오면 여기서 진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 파일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BTC 마켓에 상장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 따른 또 메리트가 있을까요? 이제 당연히 메리트 원화 마켓까지 있으면 좋은데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장기적으로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이제 비트코인을 그냥 들고 있기보다는 또 그걸 가지고 또 비트코인 마켓에서 또 여러 알트코인을 또 분산으로 투자를 하면은 이게 또 리스크 해칭도 되고 여러 가지 또 전략을 또 수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이렇게 너무 또 투기적으로 이렇게 모든 비트코인을 다 쏟아붓기보다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비중 유지를 하면서 좀 소액 그 비트코인 들고 있는 것 중에 일부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파일코인 매매하실 때 비트코인 차트도 같이 좀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